안녕하세요. 이태희 강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 하반기 수리논리 저희가 기출 문제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네, 1번 문제부터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S사 서비스 센터 직원들은 우류 건조기에 모터를 교체하는 업무를 진행하려고 한다. 솔직히 첫 줄은 저희가 안 읽어도 되는 그런 문장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부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문제인데요. 보신다면 하나의 모터를 교체하는데 A라고 하는 직원이 혼자 업무를 진행하면 2시간이 걸리고, 지금 여기서 정리했을 때 A라고 하는 직원이 저희가 120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A와 B가 함께 업무를 진행하면 결국 A와 만약에 B와 함께 업무를 진행하면 저희가 이제 80분이 걸린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B라고 하는 사람과 C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진행을 하면은 60분이다 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다라는 거겠죠. 결국 이 문제 같은 경우 방정식 일률 문제가 될 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게 A, B, C 직원이 모두 함께 같이 교체한다면 걸린 시간이 얼마냐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랬을 때 A라고 하는 애는요, 지금 일을 끝내는데 저희가 120분이 걸렸다고 했죠. 그러므로 1분당 일률은요, 저희가 봤을 때 120분의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랬을 때 지금 A와 B가 80분 만에 일을 끝냈으므로 A의 일률인 120분의 1과 B의 일률은 저희가 모르겠죠? 하지만 여기다 80을 곱했더니 전체적으로 일이 끝났구나.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식을 마저 다 쓴다면 지금 B라고 하는 애와 C라고 하는 애가 60분 동안 일을 했더니 일이 끝났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여기 항상 1이라고 쓰겠죠. 왜 1이라고 쓰냐면 1이라고 하는 애는 저희가 100%라고 하는 개념으로 일부러 1이라고 쓰고요. 굳이 1을 안 써도 되지만 이왕이면 그렇게 푸는 게 좀 좋기 때문에 1이라고 쓰고 본다라고 봐주시고 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식 다시 계산해 주신다면 120분의 1 플러스 B라고 하는 게 저희가 80분의 1이 될 거고요. 여기 있는 걸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120분의 1이 된다면 B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240분의 3이고요. 202가 되겠죠? 그래서 240분의 1이구나. B가 이렇게 나왔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다시 B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하셨을 때 저희가 240분의 1 플러스 C라고 하는 게 지금 60분의 1이 나왔고요. C라고 하는 거는 60분의 1에서 240분의 1을 뺐기 때문에 240분의 4 마이너스 1. 결국엔 240분의 3이 나와서 80분의 1이 나오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A라고 하는 애는요, 120분의 1만큼씩, B라고 하는 건 240분의 1만큼씩, C라고 하는 건 80분의 1만큼씩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A, B, C가 한꺼번에 일을 한다면 120분의 1 더하기 240분의 1 더하기 저희가 80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온 게 몇 시간을 곱했길래 몇 분을 곱했길래 이게 끝날 거냐 라고 봤을 때 240분의 저희가 2 플러스 1 플러스 3이 돼서 6이 나오겠죠? 그러므로 저희가 분모가 40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 K라고 하는 애가 40을 곱해야 1이 될 거다. 지금 답이 1번이다. 이렇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립방정식으로 풀었기 때문에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겠죠. 그래서 우선은 가장 정석적인 방법으로 하고요. 저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을 때는 조금 더 다른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다른 방법으로 풀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저희가 1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번 문제 그닥 어렵지 않은
형태의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2번 문제인데요.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올해 신입사원 수는 작년에 비해 남자는 50% 증가하였고 여자는 40% 감소하여 60명이었다. 작년 전체의 신입사원 수가 55명이었을 때 이렇게 방정식 문제 같은 경우는 항상 미지수, 저희가 문자를 정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남학생이 저희가 X, 여학생이 Y라고 잡았을 때 작년 기준에 남학생과 여학생을 합쳤을 때 55명이었죠. 그러므로 X 플러스 Y가 55명이 됐고요. 작년보다 50% 증가했으므로 1.5x 더하기 감소하였기 때문에 0.6y는 저희가 60명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형태를 저희가 봤을 때 10을 곱해주면 사실 여기서 10을 곱해주면 15x 플러스 6y 그리고 600이 나올 거고요. 다시 3으로 나눠주게 된다면 저희가 5x 플러스 2y 200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난 후에 여기 있는 형태에 2를 곱해서 110이 나오기 때문에요. 연립을 해주시면 3x가 저희가 90이 나오게 되겠고 x가 30이었구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y는 당연히 저희가 25가 나와야지만 여기 있는 첫 번째 식을 만족할 수 있다는 거겠죠. 굳이 꼭 여기에 넣는 이유는 여기에 넣어도 되지만 소수점이 있기 때문에 계산이 좀 지저분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다 넣어야 된다. 그래서 봤을 때 여자 신입사원 수는 25명? 뭔가 좀 이상하죠. 이렇게 풀면 저희가 항상 뭐야 나 잘못했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문제를 끝까지 잘 읽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X와 Y는요. 작년의 기준으로 한 남자 여자였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 여성이 40% 감소하였다라고 했으므로 25명 중에서 저희가 60%만 남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여기에 60%를 계산해 주신다면 총 15명이 될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다. 뭐 이렇게 푸는 문제는 솔직히 시간만 많으면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희가 조금 더 빨리 푸는 방법은 이제 본론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저희가 A와 B는 제품 포장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A는 8일마다 남은 물품의 2분의 1씩을 포장하고요. B는 2일마다 남은 물품의 2분의 1씩을 포장한다 라고 했습니다. A라고 하는 애가 처음에 512개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계속 포장을 하는 거였죠. 총 24일 후에 지금 총 24일 후에 저희가 A와 B가 남는 물품이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B는 지금 얼마인지 모른다는 거죠. B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24일이 지났더니 여기에 있는 남은 수와 여기 있는 남은 수가 서로 같게 되겠구나 이런 문제인데요. 봤을 때 A라고 하는 거는 8일마다 2분의 1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요. 지금 24일은 저희가 8일이 3일이겠죠. 그럼 결국 반절되는 시간이 총 3번 들어갔겠구나. 512는 2의 구승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조금 알고 있어 주셔야겠죠. 512가 2의 구승이고 256이 저희가 2의 8승이다. 이렇게 좀 거듭 제곱으로 나온다는 거는 많이 반복해서 알고 계셔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3번 줄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2의 9승 곱하기 2분의 1에 저희가 3승이 나오게 돼서 2의 6승 걔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B 같은 경우도 최종적으로 나온 게 2의 6승계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똑같은 24일이라고 해도 저희가 2일마다 반절씩 주른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총 12회가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랬을 때 현재 있는 개수를 저희가 y개라고 한다면 y 곱하기 저희가 2분의 1에 12승을 한 게 2의 6승이 되므로 따라서 y라고 하는 거는 2에 저희가 봤을 때 18승, 18승이 나올 거다 라고 해서 답이 3번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는데 뭐 여기 문제 같은 경우는요. 비율적인 계산만 조금 잘 이해를 해주셨다면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여기서는 그닥 별다른 스킬이 없기 때문에 이런 패턴으로 좀 빠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4번 문제 보시겠는데요. 확률 문제입니다. 솔직히 확률 같은 경우는 잘하시는 분들은 엄청 잘하시고요. 못하시는 분들은 엄청 못하시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식세우는 연습만 잘 해주신다면 쉽게 할 수 있는 확률이기 때문에 문제가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를 보시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이만큼 이동하고요. 뒷면이 나오면 1만큼 이동하는 게임을 하려고 한다. 동전을 총 5번 던졌을 때 다음 수직선 위에 A가 4지점으로 이동할 확률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여기서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저희가 확률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은 방정식으로 많이 푸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보신다면 어쨌든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라고 하는 애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뒷면이라고 하는 애가 나오겠죠. 그러면 앞면과 뒷면이라고 하는 애가 총 5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앞면을 만약에 x라 잡고 뒷면을 y라고 잡으면 x 플러스 y라고 하는 애는 저희가 5라고 나올 거야. 이거는 뭐 쉽게 식을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이 문제인데요. 천천히 보신다면 앞면이 나오면 저희가 2점을 얻는다고 했죠. 그럼 점수는 저희가 앞면에 나온 수만큼 곱하기 2를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 x 점수가 될 거고 뒷면이 나오면 뒤로 마이너스 1 갔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점이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편하겠죠. 그랬을 때 마이너스 y가 될 거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결론적으로 저희가 4지점이라고 하는 게 4점이구나 라고 생각해도 무난하다는 거겠죠. 그랬을 때 4구나 이렇게 나오면 우선 기본적인 방정식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연립을 통해서 3x가 저희가 9가 나올 거고요. x 같은 경우가 3이 나오고 그럼 y는 자연스럽게 2가 나오는데요. 여기까지는 이제 무난무난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확률을 쓰셔야 되겠죠. 저희가 만약에 본다면 저희가 조합으로 이항 정리를 했을 때 2분의 1이 나올 확률과 2분의 1이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고요. 뒷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데 앞면이라고 하는 애가 총 3번이 나왔고 뒷면이 나올 애가 총 2번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항 정리로 저희가 총 5번 중에서 3번이 나왔다 라고 볼 수 있는 경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분모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분의 1에 5승이기 때문에 32가 될 거고요. OC 3 같은 경우는 저희가 OC 2라고 똑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숫자가 큰 것보단 작은 걸로 계산해 주시고요. OC 2라는 건 기본적으로 10이다라고 저희가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32분의 10이 되므로 저희가 16분의 5가 돼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만약에 이거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방정식으로서 x, y를 찾은 형태고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경우의 수를 문제를 풀었는데 지금 이렇게 풀지 않고 저희가 본다면 다른 방법으로 푼다면 확률적으로 a가 최종적으로 와야 되는 위치가 4에 와야겠죠. 그럼 만약에
횟수를 생각하지 않고 가장 빠르게 간다고 한다면 당연히 얘가 2번 나와야겠죠? 그러면 저희가 2번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앞면으로 나오는 게 이렇게 2번이 나와야겠네요. 기본적으로 2번이 나오고 나머지 3번을 통해서 상쇄를 시켜야 된다는 거겠죠. 맞죠? 왜냐면 얘가 최종적으로 우선 여기 와 있어야 되는데 결국 나머지 3번, 2번 앞으로 갔다가 마이너스 1번 간 경우로서 상쇄시켜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 번 갔다면 뒤로 2번 가야 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결국엔 H가 기본적으로 3번 나와야 되고 T가 기본적으로 2번 나와야 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얘네들의 나열하는 방법은 원래는 5개가 있기 때문에 5팩까지가 있고요. 근데 똑같은 게 3개 있기 때문에 3팩. 그리고 똑같은 게 2개 있기 때문에 2팩까지가 돼서 저희가 계산해 주시면 10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은 원래는 다 H였는데 그 5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T로 교체해 주세요 라고 저희가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5개 중에서 2개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확실히 확률하고 경우의 수는요. 푸는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푼다고 꼭 저렇게 풀어야 되나? 그건 아니고요. 수험생분들께서 맞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은데 앞서 했던 나는 이거 경우의 수 찾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연립방정식 형태로 하고 최종적인 것만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앞에 방식을 좀 이용해 주면 좋겠고 앞에 식 쓰는 거 너무 귀찮다. 조금 직관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이런 게 좀 때려 맞추는 식으로 하는 게 좀 좋다라고 하면 이런 패턴을 조금 많이 연습해 주셔서 좀 자기한테 맞는 그런 패턴을 숙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여기 같은 경우는 전체 10가지가 나올 거고 동전을 던진다면 2가지씩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2가지씩 5번 있기 때문에 전체가 32가 나와서 32분의 10이다. 결국 똑같은 16분의 5가 나온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 많이 연습해 주시면 확실히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꼭 많이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문제 보시겠는데 5번 문제입니다. A 물고기는 한 달 만에 성체가 되어 번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번식을 하고 있다. 12월에 물고기 수는 총 몇 마리인가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마리수가 몇 마리인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봤을 때 1월에는 1, 2월에는 1, 한 마리, 3월에는 2마리, 4월에는 3마리, 5월에는 5마리가 나왔다.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러면 지금 얼핏 봤을 때는 솔직히 방정식인가? 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사실 얘 같은 경우는 규칙을 찾는 그런 문제인데요. 규칙을 찾는다는 건요. 거의 대부분 수열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맞죠? 왜냐하면 등차나 등비나 개차나 조화나 이런 식으로 수의 규칙이 나열되어 있는 애들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해보고 빼보고 곱해보고 나누고 막 이래서 이제 찾아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요즘 들어서 조금 잘 안 나오는 형태이죠. 왜냐하면 워낙 많이 나와서 너무 많이 나와서 잘 안 나오는 형태인데 그래도 나오면 꼭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본다면 얘의 차이는 0이죠. 얘의 차이는 1이고요. 얘의 차이는 저희가 1이고 얘의 차이는 2가 나오고 당연히 3, 당연히 5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겠죠. 얘 이름이 당연히 피보나치 수열이다. 그래서 앞에 거 2개를 합친 게 다음 게 될 거고요. 앞에 거 2개를 합친 게 다음 거, 앞에 거 2개 합친 게 다음 거, 앞에 거 2개 합친 게 다음 거, 앞에 거 2개 합친 게 다음 거인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랬을 때 5월이 5개, 6월이 8개, 지금 7월이 13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줘야 된다는 거죠. 맞죠? 8월은
결국엔 21이고요. 저희가 9월 같은 경우는 13과 21을 더했기 때문에 34. 10월 같은 경우는 21과 더했기 때문에 저희가 55. 그리고 11월은 더하면 89. 12월은 더했을 때 저희가 맨 마지막 자리가 4겠죠? 그리고 나서 봤으면 143마리인 5번이 나오겠구나. 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규칙성을 찾는 문제다라는 것만 조금 빨리 캐치해 주신다면 그렇게 어렵게 풀지 않고 다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문제 보시겠는데요. 다음 문제 이제 6번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10년간 국내 의사와 간호사 인원 형황에 대한 자료이다. 자료에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나왔는데요. 단 비율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버림한다. 그 얘기는 이거 좀 지저분한 거 있으니까 잘 정리해봐. 이런 내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없다면 조금 계산이 깔끔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나오시면 읽으셨다면 꼭 푸셔야겠지만 이런 게 딱 눈에 띄면 좀 나중에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벌써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겠죠. 이거 문제 들어올 거야. 지저분할 거야. 계산 조금 까탈스러울 거야. 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골라낼 수도 있는 것도 하나의 스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림이 나와 있죠. 저희가 그림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내 의사 및 간호사의 수에 따른 그림이 나와 있고요. 의사는 막대 그래프가 나와 있고 그리고 간호사 같은 경우는 꺾은선 그래프로 이렇게 같이 나와 있는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본다고 해서 저희가 답이 나오는 건 아니죠. 중요한 건 이런 그래프가 있구나. 얘가 의사구나. 여기 있는 꺾은 선이 간호사구나. 그냥 그 정도만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보기를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기를 봐야 저희가 이제 찾기 때문에 보기를 봐주신다면 2017년 대비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비율을 얘기한다는 거겠죠. 그러므로 얘랑 누구랑 비교할 거네 라는 내용입니다. 2017년 대비 2019년 의사의 수 증가율은 간호사 수의 증가율보다 5%포인트 그러니까 퍼센트 차이가 5% 난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상 높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러면 여기사의 의사의 저희가 증가 비율과 지금 여기서의 간호사의 증가 비율 이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퍼센테이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조금 지저분하죠. 그러면 우선 이제 킵해놓고 왜냐면 계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선 이런 문제는 킵해놓고 니은을 보신다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여기 끝까지겠죠. 네. 전년 대비 의사의 수의 증가량이 2,000명 이하인 해의 의사와 간호사의 수의 차이가 5만 명 미만이다 라고 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아마 기억보다는 계산이 조금 더 쉬울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단편적으로 저희가 2,000명이라고 하는 거가 계속 더해서 가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간호사의 수도 봤을 때 5만 명 나냐? 이것만 보면 되는데 조금 계산할 게 많죠. 그래서 얘도 조금 킵해놓고 우선 전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디귿을 보신다면 2010부터 2010부터 저희가 2014년 동안 의사 한 명당 간호사의 수가 가장 많은 연도는 2014년도다. 결국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의사당 간호사의 비중이 가장 높은 걸 찾는 거다 라는 건데요. 근데 얘 같은 경우도 디귿 같은 경우도 기억 같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율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디귿은 그래도 좀 쉽게 나올 수 있겠죠. 왜냐면 기준이라는 걸 잡고 하면 조금 더 쉬운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의사는 증가했지만 여기 증가폭과 여기 증가폭이 서로 그렇게 크지 않죠. 그 얘기는 얼추 비슷할 거야 라고 볼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증가폭이 얼추 얘가 얘보단 조금 더 가파르게 증가했으므로 상대적인 비율은 조금 많이 될 거야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평행하게 간다는 개념은요. 여기에 있는 비율과 여기에 있는 비율이 흡사 같이 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좀 적게 증가하고 여기가 좀 많이 증가한다면 상대적인 비율이 많아지므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2014년에 가장 많이 증가할 수 있겠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저희가 맞다 라고 이런 식으로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원래는 사실 2010년과 2014년을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비교를 해보셨을 때 여기들의 차이가 대략적으로 3 차이 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차이가 대략적으로 한 5 정도 차이 난다고 했을 때 7.8, 그러니까 8분의 3과 9분의 5 봤을 때 얘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한 차이가 나온다는 거겠죠. 그러므로 이렇게 어린 비율을 통해서라도 2014년이 맞구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신 다음에 리을도 보신다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간호사의 수의 평균은 15만 명 이상이었다라고 했는데요. 네, 평균은요. 저희가 간호사의 수를 봤을 때 여기와 여기 이렇게 총 4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얘를 다 더하면 저희가 되겠죠. 다 더한 다음에 당연히 4로 나온 평균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단 여기 있는 형태로서 평균이 15만 명 이상이냐 물어봤기 때문에 평균은 10으로 잡고 어린 평균으로 가평균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평균이 15라고 한다면 여기는요. 대략 13.5기 때문에 15가 되기 위해서 1.5가 부족한 상황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 0.3이 부족한 상황이겠죠. 여기는 0.8이 남는 상황이고요. 여기서는 3이 남는 그런 상황입니다. 평균으로 봤을 때요. 그런데 여기를 더해 주시면 마이너스 1.8이고 여기는 3.8이기 때문에 2라고 하는 수치가 남는다. 결국 15만 명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남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2라고 하는 애를 4로 나누면 0.5만큼 결국 15.5만 명 정도가 평균이겠구나 라고 봐서 리을도 맞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런 조금 그래서 어린 계산을 할 수 있는 애들을 먼저 해주시고요. 비율 문제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해주셔도 되는데 이런 디귿 같은 경우는 좀 눈 짐작으로도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거는 미리미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똑같기 때문에요. 3번 아니면 5번이라는 거겠죠. 결국 5번을 해주셔야 되는데 5번을 해주신다면 3번하고 5번인데 결국 기억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처음 걸 다시 봤을 때 증가율과 증가율을 비교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10점 저희가 02에 대한 얼만큼 증가를 했냐라고 봤더니 1.38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간호사 같은 경우는 18.6이라고 하는 거에서 얼만큼 증가했냐라고 했을 때 1.1이라고 하는 거겠죠. 사실 기억 같은 경우도 금방 찾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분자는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모가 거의 2배 정도 차이 나죠. 그러므로 여기에 비율을 봤을 때 대수비기였다면 참 쉽게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5%포인트였기 때문에 조금 직접 계산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저만큼 차이 나는지 파악이 가능하니까 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율적으로 봤을 때
13% 정도 나오게 될 거고요. 여기도 100을 곱했을 때 저희가 보신다면 봤을 때 한 5% 정도, 하지만 여기보단 조금 더 큰 형태가 나오므로 여기 차이가 8%포인트 정도 차이가 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기억도 맞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만약에 디테일 계산이 조금 어렵다, 급하게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여기 같은 경우는 1당 저희가 1당 퍼센테이지가 나오는 거겠죠. 그러므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1당 나오기 때문에 1당 10%므로 13%, 대략적으로 이가 있기 때문에 13보다는 조금 클 수도 있고 작을 수 있는 13%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저희가 얘 같은 경우는 1.86이 10%이기 때문에 10%보다는 작겠죠. 그러면 1.86이 저희가 10%니까 여기서 반전이 0.93이 저희가 대략 5%, 5%보다는 조금 더 크겠구나 라고 볼 수 있는 형태로서 봤을 때 이렇게 수치상의 비율로서도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5번이라고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네, 7번 문제 보시겠는데요.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성장률을 구했을 때 그래프를 올바르게 변화한 것은 결국 성장률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성장률을 보기 전에, 여기 있는 형태를 먼저 보기 전에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들을 조금 잘 봐주셔야 되는데, 왜냐면 저희가 이걸 다 할 수는 없죠. 너무 많으니까. 이제 포인트만 짚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1번과 2번의 보기의 차이는요 다 똑같고, 2024년에 성장률이 얼만큼이구나, 지금 여기서의 성장률이 얼만큼이냐 라고 비교를 통해서 저희가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3번과 4번을 봤을 때 특이한 부분이, 여기 부분도 다르게 나왔지만 2024년에 퍼센테이지가 30% 똑같이 나왔죠. 그러면 얘와 얘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2017년 거를 봐도 되고요. 혹은 2018년 거가 60%라고 했기 때문에 2018년, 결국 2017년, 2018년, 2019년 거를 본다면, 네, 여기서부터 여기 거를 본다면 조금 쉽게 찾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5번을 봤을 때도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을 비교한다면 그나마 조금 찾기 쉽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증감으로도 볼 수 있지만, 옆에 수치가 좀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포인트를 잡고 보는 것도 괜찮다 볼 수 있겠는데, 문제를 보시면 여기서 저희가 봤을 때 6만큼 증가했습니다. 6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9.6에 대한 6이라고 하는 거는 대략 한 60%, 한 55% 정도 저희가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서 여기까지 증가한 양이 저희가 계산하면 13.5겠죠? 거의 100%입니다. 거의 100%인데 100%가 되기엔 좀 모자르죠. 그런데 15에 10%가 1.5이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가 90% 증가했구나 라고 정확하게 파악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 17.3 정도, 네, 저희가 증가했다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17.3이기 때문에 여기 대략 보면 60% 정도 증가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2023년, 2024년 봤을 때 여기의 차이는요, 저희가 110 정도 될 거고요. 110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한 33%보단 조금 안 되겠죠? 한 30%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30% 정도 생각을 하고 문제를 봐주신다면, 저희가 봤을 때 우선 여기서는 맨 마지막이었죠. 여기가 30%였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형태가 50%인 1번은 아니고요. 2번
형태와 나머지 형태 30%를 먼저 다 봤을 때 다 똑같겠죠? 그리고 나서 앞에 걸 본다면 2016년에는 50 몇 프로, 얘는 50 몇 프로 맞게 됐고, 그리고 2017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90%이기 때문에 3번도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이었을 때 1번, 3번이 틀렸고, 다시 2번을 보신다면 2번이 맞겠고, 여기서 60%다 맞네요. 그러면 2번과 저희가 지금 남은 4번 같은 경우는 2018년에 60%인가 틀렸겠죠? 네. 그리고 나머지 5번을 보신다면 2018년에 저희가 60%, 90%, 여기는 근데 초반에 55%였기 때문에 틀렸다 라고 봐서 2번이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 화면에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렇게 왔다니 갔다니 하면서 문제를 풀었지만, 수험생 분들께서는 중요한 부분, 특이한 부분만 빨리 체크해 주시고 그걸 포인트로서 여기 있는 내용과 비교를 해주신다면 조금 더 빠르게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기출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